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전에 대출 되게 많이 받았는데 힘들지 않냐, 지금 집값이 폭락했는데 꼴 좋다, 살아있느냐. 그리고 다음 질문 중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26살짜리한테 5억이란 대출을 해주냐. 어린 나이 때부터 그렇게 무리해서 투자하면 파산한다, 망한다. 그래요? 그럼 파산 당해야죠. 그리고 뭐 전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갭 투자해서 깡통 전세 되면은 세입자한테 무슨 피해냐. 네, 여러분 점자입니다. 하도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그 영상에 대해서나 요즘 추세에 맞게 영끌과 금리 인상,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가장 많은 댓글을 받았던 거 위주로 제가 답변을 한번 해볼 거고, 저의 생각은 어떻고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지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켜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질문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전에 대출 되게 많이 받았는데 힘들지 않냐, 지금 집값이 폭락했는데 꼴 좋다, 살아있느냐. 좀 타격감 있는? 아니면 타격감이 없는? 별 이상한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렸어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달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리 인상 때문에 대출 많이 받아서 힘들겠다 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제 핸드폰에서 제일 만만하게 볼 수 있는 토스 켜가지고 제가 현재 대출이 얼마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면은 지금 대출이 5억 5,286만 8천원 뜨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금리 인상 때문에 대출을 지금 5억가량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매월 상환을 해야 되고 이자를 갚아나가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일단 대출에서 한 60% 이상 차지하는 게 주택담보대출이에요. 대출 같은 경우는 제가 2000년도 6월달? 한 2년 전에 받았던 거예요. 그랬다 보니까 금리 부분에 있어서 별 생각이 없는 게, 지금 3억 3천가량 잡혀있는 이 주택담보대출이 5년 변동금리로 받은 대출이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을 현재 받게 되면 뭐 4% 중반에 이자가 발생이 되잖아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2.5%예요.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저한테 무슨 영향이 있거나 대출 이자가 높아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3억 3천만 원은 그렇게 2.5%에 대해서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지금 상환을 하고 있는데 120만 원밖에 안 나가요. 누군가한테는 높다면 높은 금액인데 120만 원 금액을 서울권에서 만약에 강남에서 산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오피스텔 원룸 월세예요. 원룸 월세. 강남에서 오피스텔 원룸 사시는 분들 100만 원 초반대 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억 2천은 무엇이냐? 솔직히 2억 2천도 별 생각이 없고 별 타격이 없어요. 왜 없냐면은 이거는 그냥 중도금 대출 받은 거예요. 중도금 대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도금 대출이 대출이라면 대출인데 어떻게 보면은 대출이 아닌 느낌도 있어요. 왜 대출이 아닌 거 같냐? 내가 받은 분양권에 대해서 중도금이 무이자이기 때문에 대출로서는 조회가 떠요. 조회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3억 3천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2억 2천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 무이자라서 이 2억 2천에 대해서 돈 안 내요. 돈 패스하고 막 댓글에 남기고 사람들한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 별 타격이 없고 별 감흥이 없습니다 라고. 저는 그냥 고정금리고 대출이 그냥 5억 5천은 뜨긴 뜨지만 실적으로 내야 되는 뭐 이자라든지 이게 높아진 게 없으니까 그런 거고요. 보여드리면은 보여지나? 5억 5천인데 더 많아요. 솔직히 신용대출이 한 4천 있나? 그럼 뭐 한 대출이 한 5억 5천이 아니라 한 6억 정도 되는데, 그때 2020년도 때 국가에서 되게 저금리로 대출해줬던 상품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사무대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경영위기 위로금인가 경영자금인가, 지금 금리 확인해보니까 다 2%, 2.3%, 주담대 2.5%. 아직까지는 살만해요. 지금 뭐 고금리다 해서 뭐 4%, 5%, 7%까지 간다고 하는데 저랑은 좀 별개입니다. 하지만 주담대에 있어서는 제가 사는 집이니까 어차피 월세 내야 되는 건데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 중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26살짜리한테 5억이란 대출을 해주냐. 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살고 있는 해당 아파트는 지금 또한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 소득보다는 KBC의 4억 8천에 대해서 70% 계산하게 되면은 3억 3천 정도 계산이 돼요. 그 건으로 담보대출 받은 거고, 하고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이다 보니까 좀 수월하게 대출이 나왔습니다. 댓글들이라든지 질문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비슷비슷한 맥락이에요. 어린 나이 때부터 그렇게 무리해서 투자하면 파산한다, 망한다. 그래요?
그럼 파산 당해야죠. 제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한 건데 파산 당하려면은 제가 파산 당한 거고, 하고 뭐 전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갭 투자해서 깡통 전세 되면은 세입자한테 무슨 피해냐? 그래요? 제 집에서 살았던 세입자들은 되게 감사하고 기프티콘 보내주고 대화를 나누고 되게 웃으면서 만나고 있거든요. 서로가 되게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해주면서 서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뭐 깡통 전세다,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냐 라는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집값 폭락하는데 감당 가능하냐? 꼴 좋다.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이런 심리인지 이해는 하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매수했던 시기도 제가 뭐 2021년도 4분기 꼭지점에 산 것도 아니고 2020년도 초반에 완전 좀 저평가다, 서민주택이다, 이 정도 집이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사도 되겠다 라는 컨디션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집들을 투자했다 보니까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고 그때 당시 다시 선택권이 있다면은 다시 투자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정말 비정상적이었어요. 비정상.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집값에 대해서 좋았으면 좋았지만 한편은 저도 좋지 못했어요. 해당 제 집이 오르면 뭐예요? 나머지 상급지도 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뭐해요? 어차피 격차는 벌어지는데. 좋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보다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영끌족에 대해서 타이밍에 대한 문제가 있을지언정 제 기준점에서 생각과 저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전 오히려 되게 잘한 선택이었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배움에 있어서는 더 한층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끌족 망해라? 네, 그냥 화이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화이팅! 제가 영끌에서 후회하는 적 한 번도 없고요. 저에 대한 영끌에 대한 기준점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빚에 대해서 투자를 했었고, 투자했던 집에 대해서도 정 안 되면 제가 실거주해도 충분히 좋은 집, 꼭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은 집 기준으로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정 안 되면 들어가서 살면 되죠.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영끌을 했다고 해서 삶이 좋아졌고 지금에 대한 상황에 있어서도 오히려 난 괜찮아졌는데 사람들이 더 오히려 날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점이 나라는 사람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면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두면은 오히려 저는 훨씬 더 나아졌거든요. 2020년보다 지금 당장의 국어의 질이라든지 사람의 질이라든지 제가 못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경험을 쌓았고 이런 하락장을 겪으면서 데이터가 쌓이면서 경험을 축적시키는 거고, 그렇게 사람이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 실패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인생이라는 게 종착지가 한참 남아있고 한참 더 몇 년을 더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망했네, 죽었네, 뭐 파산하네 마네, 후회하네 마네, 다 나가 죽었네 마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내 인생인 거고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 과정을. 그 과정 속에서 결과물에 대해서 자기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누가 어쩌네 저쩌네 뭐 이런 걸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영상 마무리 앞서서 이사 온 곳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영끌을 투자를 해서 제가 살고 있는 거주 환경 또한 달라졌고 한평생 다가구 주택에서만 거주를 하다가 신축 아파트에 넘어와서 34평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물이 과연 그러한 선택이 없었으면 과연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절대 못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실행착오를 겪고 많은 기회들을 놓치면서 그러한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과감하게 잡았었고 그 기회를 통해서 저는 한층 더 나아졌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나 제가 영끌을 한 부분에 대해서나 절대 후회하지 않거든요. 제 어렸을 때 버킷리스트이자 꿈을 지금 나이에 이룬 거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도를 하거나 여기에 만족하진 않아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좀 더 해야 될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기회 또한 제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할 수 있는 삶, 작년보다 오늘 더 발전될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으로 남고 싶습니다. 진짜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